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일본 국제성공연합이 펼친 활동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일본 국제성공연합은 1968년 4월 1일에 창립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한 2, 3개월 늦게 창립을 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사실상 한국보다도 일본에서의 성공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성공대회라든지 또 대대적인 강연회, 캠페인 등 아주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죠. 네. 일본의 조직원들이 공산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개한 것들은 일본에서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모든 활동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소개를 하려면은 아마도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방대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리즈 강좌 시간에는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 깊었던 활동 내용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일본 활동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회 침투 지역으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예, 일본은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고 일본에서의 그들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공략하기란 매우 쉽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60년대, 70년대에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일본 공산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는 세계의 국가들이 하나둘 공산화돼가는 상황. 일본은 전역에서 학생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를 주도했던 세력은 주로 일본 공산당이었다. 大学を革命の砦というふうに捉えたわけなんですね。そしてさらに日本のですね、左翼自治体が広がりました。いわゆる横浜、それから大阪、それから京都は28年間左翼政権だったんですね。それから福岡とこういう状況が起こってまいりました。そういう内容に対してですね、文先生が日本においでになられて、何とかして日本の保守勢力を固めてね、日本共産化から防ぐという課題をね、文先生はやってこられました。 일본에는 제1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의 전략 전술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교포사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인데 우리 흔히 약칭으로 조총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일본에서의 공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하고 관계하는 그 민단척하고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결코 조총련과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과도 같은 그런 관계로 지내왔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그 양분된 교포 사회였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대학교 인가치서운동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조총련을 앞세워서 일본에 세운 학교가 바로 조선대학교입니다. 예, 이 대학은 1956년도에 2년제로 출발을 해서 58년도에 4년제로 전환한 학교입니다. 그때 당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는 있었지만 일본 문무과학성으로부터 정식 성의를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는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조총련의 영향을 받은 도쿄지사가 독단으로 인가를 해준 학교인데 조총련 2세들의 그 민족교육이라고 하는 허울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공산주의 혁명 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교 내에 뭐 경찰이나 소방서 또는 문부성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공산주의 혁명 간부 양성 또는
스파이 기지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 바로 초창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학교가 일본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암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공회원들은 조선대학교 인가치소 운동을 결사적으로 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공산적화가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가 공산화의 길로 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 총재 양의봉께서는 일본을 자주 방문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독려하셨습니다.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하신 총재 양의봉께서는 집회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각오하고 3년 동안 조선대학에 가서 성공 강의를 한다면 일본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재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어느 일본의 여성회원이 그 당시에 일본 회장으로 계셨던 구국교 오사미 회장을 찾아와서 제가 조선대에 가서 성공 강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조선대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인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곳으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 성공회원은 대범하게 조선대 정문에 칠판이나 차트를 걸어놓고 공산주의의 비질성과 허구성에 대한 비판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선대 직원들이 당장 몰려나와서 강의를 못하게 제지를 하고 강의 물품들을 파괴하며 행패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나타나서 비판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직원들이 또 나와서 여성 성공회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심지어는 여성회원의 그 고운 얼굴에다가 담뱃불로 지져대는 등 온갖 행패로 강의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자동차로 살인을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행하는 현장에 또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조선대 직원들을 체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여성 성공회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조선대 앞에 가서 공산주의 비판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인 총연합회의 거점인 조선대학 등지에 파견된 승공연합. 전국에 걸친 대대적인 승공 강의를 펼쳐간다. 일본이 공산화되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朝鮮大学の前でね、いわゆる勝共運動を展開しました。入川さん、青津さんという2人の女性が中心となりました。それからですね、28年間続いた蜷川京都府知事をね、選挙運動で倒していったわけなんです。 물론 지금은 학교의 체제나 분위기가 초창기와는 뭐 사뭇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50년대나 6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대학교 하면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대학교의 초창기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의 열혈 청년으로 양성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일본 공산당과 이론투쟁을 전개했던 활동상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사상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조총련을 앞세워서 일본 사회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산 세력들을 확장해가고 있을 때에 일본 국제성공연합에서는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일본에는요, 정당 가운데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 공산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론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과연 공산주의 이론이 옳은지, 성공사상이 옳은지 일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론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있으면 공개 토론장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들은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산당 측에서 우리의 성공 이론 서적을 탐구해 본 결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공개 토론장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론 토론을 하자고 무려 200회 가까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그들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공산주의가 성공사상 앞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전에서 이미 패배를 자인한 것이죠. 이때부터 일본 내 공산주의자들의 기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성공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성공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이 각종 선거에 출마해서 많이 당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공산 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그 조직력이 약해져 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한일 안전보장 세미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일본 국제성공연합이 주축이 되어서 84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무려 100회 이상 실시가 됐는데요. 매해 할 때마다 200명 내지 300명씩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4박 5일간 체류하면서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체류하는 동안에 성공사상 세미나를 통해서 공산주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한국의 문화 유적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게 되면 안보 현장인 판문점이나 땅굴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안보는 곧 일본의 안보에 직결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적화되면 그 다음에는 일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서 아시아 안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안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형제국가가 되어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형제국가가 돼서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일정 마지막 날에는 한국과 일본의 각급 지부 간의 자매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네, 리트렌제스 예술회관에서 거행되는 한일 자매 결혼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성공연합 조직원들이 만찬을 함께하고 형제자매로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리트렌제스의 공연을 보면서 4박 5일간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일본의 국제성공연합의 활동에 그 눈부신 업적들이 참으로 많지만은 오늘 이렇게 일부만을 잠시 소개해드려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도 일본 스태프들을 도와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일본 멤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일본 연합 임원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국민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그 성공사상에 무장된 일본 멤버들은 뭔가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예. 한일 안전보장 세미나가 100회를 넘게 개최하는 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공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지출하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단돈 1엔도 아끼면서 건금절약하는 그들의 모습.
네. 그리고 공적인 일에는 너무도 철저하게 임하는 그분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서 오늘의 일본이 세계적인 기반을 닦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일본 멤버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수년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도 더 적극적으로 일본 멤버들을 도와드린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공산주의와 싸워온 과정 속에서 네, 가장 통쾌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